자, 중대국어 사회문화 수강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4단원 사회복지와 복지제도 관련된 수능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즉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특징을 묻는 문제들이 매년 한 문제씩은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니까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우선 1번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가다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 다 세 가지 이제 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가를 보시면은 소득이나 재산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가구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자산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급여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최저 생계비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들에게 이른바 어떤 생활을 보장, 여기서 말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거지 최저 생활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어떤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른바 이제는 국가가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급여를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이른바 이제는 복지 정책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이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는 그 저소득층, 사회 경제적인 취약계층에게 어떤 이제는 복지를 제공한다라는 점에서 이것이 공공부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실 수가 있겠고요. 나에 보시면은 재해라든지 질병, 노령, 실업과 같은 사회적인 위험이나 미래 생활의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자,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그런 어떤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 기업과 같은 또 사회적인 측면과 개인이 그 비용을 분담해서 급여를 제공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어떤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회와 개인이 공동으로 어떤 비용을 부담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른바 이제는 국가가 급여를 전액 제공하는 공공부조와 달리 어떤 이제는 국민 전체의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어떤 이제 불안을 대비하기 위한 미래 어떤 위협으로부터 삶을 어떻게 지키고자 하는 제도, 복지제도는 바로 사회보험이 되겠죠, 그렇죠?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뭐 이런 이제는 보험들이 대표적인 사회보험이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답은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되 처음에는 근로소득이 높아질수록 근로장려금을 높이다가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은 근로장려금을 점차 줄인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근로장려금이라고 하는 거, 근로장려 세제라고 하는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학교에서 같이 다룬 적이 있다는 걸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주로 이제 보면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이른바 이제 근로장려금이 처음에는 이제는 커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커지기 시작하다가 일정 구간 동안에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다가 이제 소득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은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줄어드는 이제 이러한 케이스들을 보이고 있죠, 대체적으로. 이런 이제 근로장려금 제도라고 하는 거는 이른바 생산적 복지의 이념 속에서 등장하게 된 어떤 이제 복지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로장려금 제도. 자, 이런 이제 가나다의 이 복지 정책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이제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 가는 취약계층을 위한 상호 부조의 성격을 띈다. 자, 가라고 하는 거 이제 공공부조였습니다, 그렇죠? 공공부조라고 하는 것이 취약계층을 위한 것은 맞죠, 그렇죠? 사회적인 어떤 취약계층, 특히 경제적인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가 맞는데 상호부조의 성격을 띈다라고 돼 있어요. 이른바 이제는 사회복지제도 중에서 상호부조의 성격을 띠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사회보험 특징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건강보험료처럼 지금 현재
근로를 하고 있는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 아픈 사람들이 소득 중의 일부를 이제 건강보험료로 냈을 때 그 건강보험 쌓인 건강보험료로 지금 현재 아파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병원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방식이죠. 반대로 이제는 내가 나중에 일을 하다가 아프게 되면은 내가 낸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낸 건강보험료가 어떤 나의 어떤 이제 그 치료비에 보태진단 말이죠, 그렇죠? 바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어떤 이제 그러한 상호부조의 성격은 사회보험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따라서 1번 진술은 틀린 진술이 되겠네요, 그렇죠? 상호부조의 성격은 사회보험의 성격이다. 라는 점에 있어서 틀린 내용들이 섞여 있죠, 그렇죠? 2번 나는 능력별 비용 부담 및 임의가입 원칙이 우선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사회보험의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전 국민의 의무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전 국민들이 국민이라면은 소득이 일정 수준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이런 재해, 질병, 노령, 실업과 같은 어떤 위험으로부터 이른바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임의 가입 원칙이 아니라 의무 가입 원칙이다. 의무 가입 원칙이 우선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옳은 내용이니까 2번 진술도 틀렸고요. 그렇죠? 3번 다는 개인의 자립 자활을 강조하는 사회보험이다. 보시면 이제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층인 사람들에게,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내가 소득이 예를 들면은 대략 한 700만 원 정도 번다 1년 동안에, 그랬을 때 국가에서 나에게 한지는 1년 동안에 한 150만 원 이상의 어떤 이제 그러한 장려금을 지급하면 내가 이래가지고 번 돈 플러스 이른바 이제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어떤 이제는 그런 근로장려금이 더해지게 되면 나의 소득이 조금 더 이제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을 아예 안 하고 최저생계비를 받을 때보다 이 사람들의 어떤 이제는 생활 수준이 높아지는 걸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런 이제 경제적 취약계층들이 스스로가 어떤 이제는 자립하고 스스로가 어떤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돕기 위해서 이른바 생산적 복지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과 복지가 연계된 이른바 이제 생산적 복지라는 말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노동 연계 복지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노동과 복지가 연계된 이러한 이제 그 근로장려금 제도는 개인의 자립과 자활이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특징을 강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개인의 자립과 자활을 강조하는 사회보험이냐? 사회보험은 아니죠. 사회보험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험료를 낸 사람들만이 그 보험의 혜택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따라서 이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용어가 틀리게 되겠죠, 그렇죠? 다는 개인의 자립과 자활을 강조하는 생산적 복지 이념이 적용된 제도이다. 생산적 복지의 이념이 적용된 그러한 어떠지는 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사회보험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1번처럼 맞는 내용도 있지만 틀린 내용이 섞여져 있죠. 그래서 3번도 정답이 아니겠네요. 4번 가는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을, 나는 사후 대응적 기능을 강조한다. 공공부조의 경우에는 이미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람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에 있어서 사후 대응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죠. 반면에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건 지금 내가 어렵진 않지만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어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부담금을 내므로써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바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전 예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가 되겠고요, 그렇죠? 반면에 사후 대응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 가와 관련되어 있는 내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4번 진술도 틀렸고요. 5번 가 그리고 다는 나에 비해서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좁다. 우선은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이 대상이죠, 그렇죠? 소득 능력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적인 가입 원칙이란 말이죠, 그렇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또 의무 가입 제도다라는 점에 있어서 수혜 대상의 범위가 사회보험은 넓습니다.
반면에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이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어떤 이제는 그런 최저생계비 이하의 어떤 이제는 가구 아니면 뭐 차상위 계층 뭐 이런 식으로 일정 부분의 사람들만이 이 제도의 어떤 혜택을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근로장려금 제도라고 하는 것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서게 되면 지원금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어떤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이런 이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서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취약계층들이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반면에 이제는 그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좁다라고 하는 진술은 옳은 진술이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에 나타나는 사회보장제도 A씨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 A씨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지금 이제 우린 사회 서비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사회 서비스 중 하나이다 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남자의 대답을 보시면 물질적이고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AB 제도와 비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C제도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비금전적 지원이라고 하는 건 이제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란 뜻이죠. 그렇죠?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이른바 이제는 개개인들의 어떤 삶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이제 도움을 주는 제도는 바로 이제 사회 서비스죠. 그렇죠? 각각 어떤 그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립과 어떤 생활 능력 향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장애인들의 어떤 이제는 그 외출 이동을 돕는 어떤 이제 장애인 이동 보조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동을 이제 돌봐주는 어떤 이제 아동 복지라든지, 노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는 그 뭐 생활 보조를 해준다라든가, 뭐 어떤 이제는 그 기초적인 어떤 교육을 해주는 그런 어떤 노인 복지 서비스, 뭐 아니면은 뭐 출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어떤 이제는 산후 뭐 도우미 서비스, 이런 것 등이 대표적인 이제 사회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서비스들은 그 서비스에 해당하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는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금전적 지원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바로 사회 서비스가 바로 C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는 A, B 제도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A 제도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즉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이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어떤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른바 이제 A 제도는 최저 생활의 어떤 이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가 되겠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 B 제도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당장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살다 보면 어려움에 닥칠지 모르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어떤 이제 그러한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사회보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B, C가 각각 공공구조, 사회보험, 사회 서비스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의 선지 옳고 그름을 따져보면 되겠죠. A 제도는 상호부조의 성격을 띠며 생산적 복지 정책에 활용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상호부조의 성격을 띈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어떤 성격을 지니는 사회보장제도는 그렇죠, 바로 사회보험에 관한 내용이죠. 그렇죠? 사회보험이 이른바 이제 보험료를 낸 사람들의 보험료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제 그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재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즉 내가 그 사람을 돕는 어떤 이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에 있어서 상호부조의 성격을 띠는 번째는 사회보험, 즉 B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생산적 복지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복지와 노동이 결합된 어떤 그러한 제3의 길 정책이 되겠는데, 이런 이제 생산적 복지에 주로 대상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떤 취약계층이다라는 점에 있어서 공공부조하고의 어떤 유사성을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상호부조의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의 진술은 틀렸고요. 그렇죠? 니은 B 제도의 가입자는 수혜 정도에 비례하여 차등적으로 비용을 부담한다. 사회보험을 낼 때 개인과 사회가 공동으로 낸 보험료로 어떤 이제 도움을 받는 방식이란 말이죠. 건강보험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내가 미리 낸 건강보험료가 내가 나중에 아플 때 어떤 치료비의 상당 부분 도움을 주더라라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병원을 많이 갔다 오죠, 건강보험료가 막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사회보험의 특징은 수혜 정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예, 그렇죠. 바로 개개인의 소득 정도에 비례해 가지고 차등적으로 비용이 부담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부터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까지 차등적으로 그런 보험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렇죠? 소득 정도에 비해서 비용을 부담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제 니은 진술도 틀렸고요. 수혜 정도에 비례해 가지고 차등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보험은 개인 보험이죠, 그렇죠? 사보험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 니은과 관련된 진술은 틀렸다. 디귿. C 제도의 사례로는 상담이라든지 재활,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들 수가 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들이 이동을 하고자 할 때 어떠지는 장애인 이동 택시 서비스라든지 생활 어떠지 보조라든지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제는 그런 복지시설의 이용과 같은 어떤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런 어떤 사회 서비스의 특징이 되겠죠. 국가라든지 어떤 이제는 민간의 지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이제는 무료인 것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가 이제 수혜 정도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귿 진술은 옳은 진술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리을. B 제도는 A 제도와 달리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우선은 이제 그 사회보험이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A 제도와 달리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우선 A 제도라고 한 것은 이제는 공공부조 아닙니까? 그렇죠? 공공부조의 경우에는 개인이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정부가 정한 어떤지는 이른바 최저생계비 또는 최저생계비의 120% 이런 식으로 정부가 정한 어떤지는 기준액 이하의 사람들에게 어떤지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A 제도의 경우에는 그런 어떤 가입 원칙이 적용되지가 않죠, 그렇죠? 따라서 A 제도는 B 제도는 A 제도와 달리 강제 가입 원칙으로 한다는 리을의 진술은 네, 그렇죠, 옳은 진술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A 제도라고 하는 즉 공공부조 제도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어떤 자격 심사를 요구하는 것이지 본인이 원한다고 해가지고 가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 리을 진술도 옳은 진술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디귿 리을의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3번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가를 보시면은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가정이나 지역의 지역사회 재가복지센터를 통해서 일상생활을 위한 도움을 주거나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한 제도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프로그램의 제공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금전적 지원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일상생활을 위한 도움을 주거나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이라고 하는 이제는 이른바 서비스의 어떤 이제 그 목적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복지제도의 어떤 목적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이것이 사회 서비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 제도는 이제는 사회 서비스가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나 제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자, 생활 유지가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른바 이제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제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죠? 진찰이라든지 수술 등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의료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비용 부담을 대신해 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바로 의료 보호 제도를 얘기하는 걸 텐데 우리가 이제 배운 내용으로는 이른바 공공부조 제도가 되겠죠. 그렇죠? 자, 다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해 보험 급여를 실시한 제도이다. 자,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닥칠지 모르는 어떤 질병이나 부상,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보험 급여, 즉 이제는 병원비의 일부를 제공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른바 이제는 금전적인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제는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른바 이제 건강보험제도, 즉 다시 말하면 사회보험제도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가가 사회서비스, 나가 공공부조, 다가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걸 이제 파악을 했으면은 우리가 이제 내용들을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보시면은 1번 가는 나와 달리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소득 재분배 효과는요. 소득 재분배 효과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 서비스에서도 심지어는 나타날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어쨌거나 이러한 사회보장 제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다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비용이 들어갈 때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비용을 직접 낼 수도 있지만 일정 수준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이런 이제 사회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비용을 대신 누가 내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국가에서 내겠죠. 그렇죠? 공공부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거니까 전액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거고, 반면에 이제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사회가 공동으로 낸 보험료에 기반해서 거기서 이제는 비용을 부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험료를 낼 때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보험료를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보험료를 적게 낸단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소득 재분배 효과라고 하는 것은 다제도, 즉 다시 말하면 사회보험제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 거고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이제는 그 나제도, 즉 다시 말하면 공공부주제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겠죠. 다보다는 나에서 크게 나타날 것이다. 왜냐? 이 공공부조 제도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러면 국가의 비용이라고 하는 건, 국가에서 돈이라고 하는 건 세금으로부터 충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세금은 당연히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고 아주 적은 사람은 아예 내질 않죠.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아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그러한 비용의 부담을 결국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낸 어떤 이제 세금으로 비용을 이제 충당을 시켜주고요. 실제로 세금을 낸 사람들은 이러한 이제 공공부주 혜택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소득 재분배 효과, 많이 번 사람과 적게 번 사람의 격차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줄어드는 정도를 이제 우리가 바로 소득 재분배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제 소득 재분배 효과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공공부조 제도가 사회보험에 비해서 높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반면에 이제 뭐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는 더 좀 적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주로 이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비금전적인 지원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겠죠. 중심으로 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따라서 가나 다 모두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가는 나와 달리가 아니라 가나다 모두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다만 소득재분배 효과는 나가 가장 크고 다 가 이 정도의 어떤 이제는 그런 순서가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2번 나는 가와 달리 수혜 정도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한다. 자, 수혜 정도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사회 서비스와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즉 공공 부조는 사회 서비스와 달리 수혜 정도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한다고 했었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틀렸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즉 이제 그 공공부조 제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혜택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내가 내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전액 국가가 비용을 이제는 부담을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원칙이 바로 즉 이제 공공부조 제도에 있어서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의 진술 자체가 틀렸죠, 그렇죠? 반면에 이제는 그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국가와 개인이 부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 서비스를 받은 만큼 비용을 부담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아동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 근데 소득이 낮은 사람들도 이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뭐 비용을 깎아준다거나 아니면 아예 비용을 전액 뭐 지방자치단체가 낸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는 국가가 일부 부담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수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가의 어떤 특징이고, 나는 그런 이제 수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2번 진술 틀렸고요. 3번 나는 다와 달리 수혜 대상자 결정에 있어서 소득이 고려된다. 그렇죠? 공공부조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국가의 어떤 자격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이 자격심사의 기준이 뭐 소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이른바 이 공공부조의 혜택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수혜 대상자 결정에 있어서 소득이 고려된다라고 한 3번 진술은 옳은 진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이제는 다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소득과하고 상관없이 전 국민이 어떤 이제는 그 제도의 어떤 이제 가입 대상자고요. 그렇죠? 실제로 그 가입되어 있을 때 소득과 상관없이 내가 보험료를 내기만 했다면은 그렇다면 이제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나는 다와 달리 수혜 대상자 결정에 있어서 소득이 고려된다는 3번의 진술이 그렇죠. 옳은 진술이 되겠군요. 그렇죠? 4번 가는 금전적 지원 방식, 나는 비금전적 지원 방식이 적용된다. 오히려 이제는 사회 서비스가 비금전적 지원이고요. 나나 다, 즉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가 금전적 지원을 주로 하겠죠. 그렇죠? 따라서 가 다 뒤바뀌어야 되겠고요. 4번 줄은 5번 나는 임의 가입 방식, 다는 강제 가입 방식이 적용된다. 우선 나는 가입 방식이 아니죠, 그렇죠? 가입 방식이 아니라 이제 정부에 의한 어떤 자격 심사다라고 하는 거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고요. 다는 강제 가입, 즉 의무 가입 방식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건 그렇죠, 옳은 진술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틀렸으니까 5번도 진술이 정답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은 4번입니다. 그림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갖는 특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식한 것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됐어요. 자, 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험만의 특징이고요. 그렇죠? 사회보험만의 특징인 거고 반면에 이제는 다 같은 경우는 공공부조만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어떤 이제 공통점 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사회보험 공공부조 모두에게 해당하는 내용들을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1번 보시면 즉 사회보험만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사회보험만의 특징으로 수혜자의 수혜 정도에 따라서 보험료가 산출된다. 이런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개개인들의 어떤 소득 정도에 따라서 보험료가 산출되죠. 그렇죠? 내가 혜택을 많이 입었다고 해가지고 보험료를 많이 낸다라고 하는 건 이건 개인보험, 사보험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1번 진술 틀렸고요. 그렇죠? 2번 마찬가지로 이제 사회보험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빈곤층들 경제적 취약계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건 이건 그렇죠. 공공부조의 특징이죠. 그렇죠? 가가 아니라 다에 이제 들어갈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번 아니겠고, 3번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소득 재분배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사회보장 제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렇죠? 국민들의 어떤 이제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는 국가가 개입하는 게 사회보장제도의 어떤 특징인데 그 과정 속에서 이른바 이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거의 그 해당하는 비용을 많이 내고 반면에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비용을 적게 내거나 심지어는 이제 안 내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들이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개인이 보험료를 납부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어떤 이제 소득 재분배 효과는 물론 보험료를 소득이 높을수록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을수록 보험료를 적게 내면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만 공공부조에 비해서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보험료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혜택을 예를 들어 똑같이 입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쨌거나 사회보험은 내가 혜택을 입어도 보험료를 내고 나서 혜택을 입는 거지만 공공부조는 내가 경제적으로 좀 취약하기만 하다면은 어떤지 비용 부담 없이도 혜택을 입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하위 계층의 소득이 높아지게 되는 효과는 훨씬 더 이제는 공공부조가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반면에 이제는 보험료 납부에 있어서도 상위 계층은 보험료를 많이 냅니다. 그렇죠? 상위 계층은 보험료를 많이 내기 때문에 이런 이제는 소득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보험료를 내기만 했다면은 이 많이 번 사람들도 혜택을 일부 입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반면에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내가 세금을 내니까 세금 낸다는 점에 있어서 어떤 나의 소득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사실은 동일하지만 사회보험의 혜택이라도 그나마 입을 수 있지 여기는 혜택조차 입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떤 이제 상위층의 소득은 많이 줄어들고 그렇게 거둔 이제
그렇게 거둔 어떤 재원이 하위층의 어떤 이제 삶을 개선시키는데 쓰인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른바 어떤 저는 그 소득 재분배 효과가 공공구조가 사회보험에 비해서 크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공통점으로 3번의 진술이 그렇죠. 옳은 진술이 되겠군요. 그렇죠? 4번 다 공공부조의 특징이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갖는다.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갖는 것은 이제 사회보험의 특징이죠. 그렇죠? 공공부조 제도는 이미 어려워진 사람들의 생활을 어떤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거니까 사후 조치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사전 예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여기는 이제 사후 조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5번 상호부조의 성격을 갖는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상호부조의 성격을 갖는 거는 사회보험의 특징이죠. 마찬가지로 가의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를 구분한 것이다. A부터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씨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중 하나이다 라고 제한이 두고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표를 보시면은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C는 예, A, B는 아니요고요. 그렇죠? 그리고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A만 아니요, B, C는 예라고 이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조건을 이제 조합해 봤을 때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한 A가 바로 뭐겠습니까? 네, 그렇죠. 바로 사회 서비스가 되겠군요. 그렇죠? 사회 서비스가 되겠고, 반면에 이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어떤 의무가입, 강제 가입이 원칙인 것은 그렇죠. 바로 사회보험의 특징이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B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네, 맞아요. 공공부조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A부터 C까지 사회서비스, 공공부조,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파악을 했으니까 선지의 옳고 그름을 따져보면 A는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거는 공공부조제의 특징이죠. 그렇죠? A가 아니라 B의 특징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2번 B는 C보다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다. 상호부조의 성격은 사회보험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험료를 낸 사람들이 낸 어떤 보험료가 모여가지고 실제로 그 보험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급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 이러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상호부조의 성격은 사회보험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C는 B보다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요. 3번 B는 A씨보다 수혜 대상자의 범위는 작고 소득 재분배의 효과는 크다. 소득 재분배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는 그 B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은 다 전액 세금으로 충당이 되어지는데 그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낸단 말이죠. 그러면서 세금을 낸 사람들은 이 공공부조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이제 공공부조 제도의 어떤 수혜 대상자가 가장 적겠죠. 그렇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국민이 대상인 어떤 이제 공공부조와 달리 사회 서비스는 사회적으로 어떤 취약한 계층들, 즉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능력이 있지만 뭐 자립이 좀 힘든 어떤 이제 그러한 사람들, 예를 뭐 장애인일 수도 있겠고, 뭐 이제 막 출산을 한 어떤 임산부일 산모일 수도 있겠고, 뭐 노인일 수도 있겠고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정면에 있어서 수혜 대상자의 범위는 B가 가장 적고요, 그렇죠? 그 다음이 사회 서비스가 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어떤 사회보험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B는 수혜 대상자의 범위에 있어서 이제 가장 적고요, 그렇죠? 가장 적고 그리고 소득 재분배 효과는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공공부조가 가장 크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보험 그리고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는 비금전적 지원이 중심이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에 있어서는 이제 대단히 좀 미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3번 진술이 옳은 진술이 되겠군요, 그렇죠? 4번 A는 사전 예방, C는 사후 처방의 성격이 강하다. 사회보험의 경우에 이제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거고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는 공공부조라든지 사회 서비스는
이미 지금 어려워진 사람들,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라든지 사회적으로 취약하다든지 하는 식의 이미 어려워진 사람들의 어떤지는 삶을 돕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내용이 뒤바뀌었네요. 그렇죠? 5번 A, B 모두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다.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뭐 사회 서비스라든지 혹은 이제는 사회보험의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되겠죠. 그렇죠? A와 C 같은 경우에는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사회 서비스의 경우에는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은 예외적 케이스들도 있다라고 하는 건 앞에 수업 시간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가나다와 땡땡시의 수급자 비율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땡땡시는 A, B 지역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제한 조건이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가를 보시면은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소득이 상실되면 이런 걸 보존하기 위해서 연금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국민연금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를 실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고용주, 가입자 등이 부담한다. 이른바 이제는 그 사회와 개인이 같이 이제 부담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사회보험, 즉 국민연금 제도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4번을 보시면은 노인에게 안정적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연금 급여를 지급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자, 65세 이상 노인들 다 주는 것이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연금이라고 하는 말에 좀 약간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연금이라고 하는 건 이제 급여를 이제 지급을 한다라는 겁니다. 즉, 금전적인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럼 뭐 어떤 사람들한테 지급해 주는 것이냐? 소득 인정액이 기준금액 이하의 사람, 즉 다시 말하면 이제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노인들에게 이러한 어떤 소득을 저기 급여를 지급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즉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또 이제 도움을 준다라는 점에서 이거는 이제 사회보험이 아니라 그렇죠 공공부조의 어떤 영역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경제적으로 그 취약한 계층들 소득 인정액이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같은 걸 내기가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그렇게 이제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람들의 사후 구제를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공공부조 정책이죠. 그렇죠? 정확하게 이제는 노인 기초연금 제도가 되겠죠. 그렇죠?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최저 생활 보장, 자활을 지원한다. 이른바 이제 수급권자로 선정된 국가가 어떤 이제는 자격이 되는 사람을 선정을 하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공공부조 정책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는 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우리나라의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되겠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제는 이 가나다, 즉 각각 사회보험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그런 제도의 A 지역과 B 지역의 총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 표를 분석하는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1번 보시면은 A 지역의 경우 가나다 중에서 의무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 의무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라고 하는 건 어떤 제도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제 사회보험이 되겠죠. 그렇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가입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사회보험 제도니까 여기서는 이제는 가 제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가 제도에 있어서 A 지역의 경우 이제 수급자 비율은
그렇죠? 6.7%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2.2%가 아니라 6.7%다. 1번 틀렸고요. 그렇죠? 2번 B지역의 경우 가나 다 중에서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6.7%다. 자,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 사후 처방적 성격은 그렇죠. 사회보험이 미래에 닥칠 위험을 대비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사전 예방적 성격의 제도라면 공공부조 정책이 바로 이러한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나나 다 제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어떤 이제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보시면 이제 B 지역 같은 경우에는 7.6%, 1.6%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이 안에서는 중복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즉 다시 말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어떤 이제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기초연금의 어떤 이제 수급을 받는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어떤 이제 수급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나와 다 제도 전체의 수급자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는 이 제시된 자료만 가지고서는 각각의 제도 수급자 비율은 알 수가 있겠지만 이 두 제도 중에 하나라도 이른바 이제는 수급을 받는 사람들의 비율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6.7%인지 알 수 없겠죠. 그렇죠? 3번 가다 중에서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부조 정책이겠죠. 왜냐하면은 공공부조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 수혜자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단 말이죠.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수혜자들이 미리 일부입니다만 이제는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점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제 공공부조 제도가 되겠죠, 그렇죠? 이때 이제 수급자 수가 A 지역이 B 지역보다 많다라고 돼 있는데 아까와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 나와 다 제도에 있어서 각각에 있어서 중복수의 사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A 지역이 더 많은지 B 지역이 더 많은지 알 수가 없고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는 여기는 비율만 나와 있지 A 지역의 이제 A 지역의 인구와 이제 B 지역의 인구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3번 진술 역시 마찬가지로 정답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4번 가다 중에서 가입자 간 상호부조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가입자 상호부조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다라고 돼 있어요. 상호부조라고 하는 건 뭐였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돕는다. 즉 내가 낸 보험료가 어떤 이제는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반대로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다른 사람들이 낸 보험료가 나의 어떤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원이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상호부조의 원리는 어떤 제도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바로 사회보험제도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런 이제 사회보험제도의 수급자 수는 A 지역이 B 지역보다 많다라고 돼 있는데 자 보시면은 수급자 수를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죠? 수급자 수 보시면은 이제는 그 가 제도의 경우에는 자 보십시다. 가 제도의 경우에는 A 지역에서도 6.7%, B 지역에서도 6.7% 전체 이제 6.7%의 이제 그러한 수급자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나제도를 보시면은 A 지역에는 5.5%의 수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B 지역은 7.6%의 수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땡땡시가 A, B 지역으로만 이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A 지역과 B 지역의 인구가 동일하면 즉 A 지역과 B 지역의 인구가 각각 1대1로 동일하다면 전체 이 나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얼마여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산술 평균인 6.55%여야겠죠. 그렇죠? 왜냐면 둘 다
동일한 규모라면 A 지역과 B 지역이 동일한 규모라면 이 제도의 각각 수급자 비율이 5.5%와 7.6%의 산술 평균인 6.55%가 이른바 이제 전체 이 제도의 어떤 수급자 비율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시면은 전체 수급자 비율은 6.9%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전체 6.9%의 어떤 나제도의 경우 전체 6.9%가 수급자라고 하는 얘기는 A 지역의 인구보다 B 지역의 인구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A 지역의 인구가 B 지역의 인구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이 산술 평균인 6.55%보다 전체의 수급자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B 지역의 인구가 A 지역보다 많음으로 인해서 어떠제는 그 평균치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다제도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A 지역에서는 1.9%, B 지역에서는 1.6%가 수급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A 지역과 B 지역의 인구가 동일하다면 1대1로 동일하다면은 이 전체 다 제도의 전체 수급자 비율은 1.75%여야 해요.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는 1.7%로 훨씬 낮습니다. 그렇죠? 왜 낮을까? 바로 이제는 그 더 훨씬 낮은 B 지역의 인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이걸 통해 가지고 B 지역의 인구가 A 지역의 인구보다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비율이 6.7%로 동일하다면 B 지역의 인구가 A 지역보다 많기 때문에 4번의 진술은 그렇죠. 옳은 진술이 되긴 해요. 그렇죠? 4번이 바로 이제 정답이겠군요. 그렇죠? 5번 지역별 총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B 지역이 A 지역보다 높다라고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시되어 있는 것은 총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그 나 자료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비율이 나 제도에서 나와 있는 거란 말이죠. 즉 다시 말하면은 전체 노인 인구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나 자료는 그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을 지닌 노인에 대한 비율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제시된 자료만 가지고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AB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A의 하나로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가운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 요양급여를 판정 등급에 따라 제공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장기 요양 급여를 준다라는 점에 있어서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전적 지원이 주를 이루는 뭐 공공부조이거나 사회보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힌트가 나와 있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가운데서 이러한 이제는 그 급여를 주는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은 건강보험료를 낸 사람들 중에서 이른바 이제 그러한 혜택을 준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이 제도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라고 해서 국민건강보험하고 이제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그 노인성 질병들 뭐 치매라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중풍이라든지 노인성 질병이 대체적으로 그 치료가 장기간에 걸쳐서 그 요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이제 노인성 질병을 대비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징수할 때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도 같이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라는 점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 이 A라고 하는 제도는 보험료를 내고 그에 따른 어떤 혜택을 입는다라는 점에 있어서
사회보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하겠고요. 두 번째로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비의 하나로서 국민연금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빈곤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마련됐다. 자, 보시면은 빈곤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마련됐다라는 점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이제는 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만 65세 이상이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사람들을 수혜 대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떤 이제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B는 바로 뭐가 된다? 그렇죠. 공공부조 정책이 되겠죠. 그렇죠.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어떤 이제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겠다. 앞에서 이제 살펴봤습니다만은 기초연금제도가 노인 기초연금제도가 바로 이러한 이제 제도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는 A는 사회보험, B는 공공부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을 했으면 선지 뭐 고르는 거에 어렵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1번 A는 B에 비해서 빈곤층 자활의 성격이 강하다. 빈곤층이 스스로 이제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빈곤층을 돕는다라는 것은 그렇죠. 공공부조, 사후적인 대책인 공공부조의 어떤 이제 특징이 되겠죠. 따라서 B는 A에 비해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야 되겠고요. 2번 A는 B와 달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공공부조제도의 특징이죠. 그렇죠? 따라서 마찬가지로 1번처럼 A와 B가 바뀌어야 되겠고요. 그렇죠? 3번 B는 A에 비해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나 모두 소득 재분배 효과는 둘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어디가 더 크냐? 공공부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액 국가의 어떤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요. 자, 혜택은 저소득층만 받습니다. 그렇죠? 세금은 고소득층들이 많이 낸다는 점에 있어서 고소득층의 어떤 이제는 소득은 줄어들게 되고 저소득층은 이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그 격차 갭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줄어들게 된다는 점에 있어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반면에 사회보험은 물론 소득에 따라서 사회보험료를 많이 내고 소득이 적어지면 사회보험료도 적게 냅니다만 이른바 사회보험의 혜택은 내가 보험료를 많이 냈다고 해가지고 그 혜택이 훨씬 더 크거나 적게 냈다고 해가지고서는 보험 혜택이 적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런 이제 소득 재분배 효과는 공공부조만큼 크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따라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공공부조가 사회보험에 비해서 더 크다라고 하는 3번의 진술은 그렇죠. 옳은 진술이 되겠죠. 4번 B는 A에 비해서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사전 예방적 성격이라고 하는 건 미래의 위험에 대비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사회보험의 성격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엔 반대로 이제는 A와 B를 바꿔야 되겠고요. 그렇죠? 5번 A, B는 모두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사회보험의 성격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A, B 모두가 아니라 A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료는 우리나라의 성별 노인 인구 중에서 사회보장제도 가나 다의 각각의 수급자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앞서서 풀었던 이제 문제와 약간 이제 비슷한 성격의 문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표분석 문제와 내용 문제가 섞여 있는 문제구나라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우선 이제 가나다가 어떤 제도인지부터 살펴보죠. 국가가 가구의 소득 인정액 이 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자활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기준액 이하인 가구에게 기초 생활을 보장해 준다, 급여를 준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제도는 바로 뭡니까? 그렇죠.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즉 다시 말하면은 공공부조 제도가 되겠죠. 그렇죠? 공공부조 제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돈을 준다라는 점에 있어서 4번 가입자와 고용주 등이 분담해서 마련한 기금을 통해, 그러니까 가입자와 고용주가 뭔가 어떠지는 기금을 미리 마련을 했다, 즉 보험료를 냈다라는 거죠. 그렇죠? 노령, 장애 등에 대한 연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른바 이제는 보험료를 내고 그 보험료로 연금 급여를 이제 지급하는 제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사회보험 제도가 되겠죠. 그렇죠? 개인만
본인이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도 이제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점에 있어서 사회보험제도구나 국민연금제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이제 사회보험임을 알 수가 있겠고, 답번은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자, 노인성 질병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준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제는 그 뭐랄까요? 사회보험 중에 일부인 이제 그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되겠죠, 그렇죠? 노인성 질병을 겪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치료를 이제 장기간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텐데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미리 이제 장기 요양 보험료를 내면 그런 이제 질병에 걸렸을 때 이제 바로 이제 요양 급여를 지급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이른바 이제 사회 4대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산재, 고용보험과 함께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건강보험에서 조금 더 어떻게 세분화된 사회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사회보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제는 가다의 수급자 비율은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에 있어서 각각 다음과 같음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는 1번 보시면 나는 다와 달리 상호부주의 원리가 적용된다. 상호부주의 원리는 사회보험제도의 이제는 특징이었죠, 그렇죠? 따라서 나, 다, 모두, 나다, 모두 이런 이제 상호부주의 원리가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2번 다는 다와 달리 사후 처방적인 성격을 지닌다. 사후 처방적 성격을 지니는 것은 이제 공공부조제도의 특징 아닙니까, 그렇죠? 공공부조의 특징이니까 가는 다와 달리 이런 식으로 이제는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3번 가다 중 강제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경우, 강제가입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는 사회보험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사회보험의 특징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제 나와 다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나와 다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될 텐데, 전체 노인 수급자 중에서 성별 비율은 남성이 여성의 2배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은 나제도와 다제도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남성 노인의 경우는 54%, 5.5%, 여성 노인의 경우는 26.5%, 1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각각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 중에서 그만큼이 그 비율이 이 나와 다 제도의 즉 국민연금과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 적용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는 그 성별 비율이 전체 노인 수급자 중에서 성별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남성이 여성의 2배 이상이냐라고 물어봤는데, 보시면 이제는 그 26.5%의 2배는 53%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것만 보고서는 얼핏 생각해서 야 2배 이상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여기서 나 제도만이 아니라 다 제도도 마찬가지로 같이 해당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제도에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실제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적용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나제도와 다제도 중에서 중복 사례가 충분히 존재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얼마의 비율로 중복되는지에 대한 자료가 여성 노인이 더 많은지 남성 노인이 더 많은지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지금 주어진 자료에서는. 따라서 이런 이제 중복 사례가 얼마의 비율로 중복되는지 그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의 2배 이상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아주 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남성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나제도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다제도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나제도의 적용도 다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 포괄되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겠고, 반면에 여성 노인들 같은 경우는 다제도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나제도에 적용을 하나도 안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는 성별 비율이 남성이 여성의 2배다라고 하는 진술이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2배 이상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3번 진술도 틀렸고요. 그렇죠? 4번 가, 다 중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제도의 경우 소득 재분배 효과는 그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모두에서 있다라고 아까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가나 모두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남성 노인 인구 중에서 수급자 비율과 여성 노인 인구 중에서 수급자 비율은 모두 10% 미만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나 제도에서 보면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넘어가고 있죠. 그렇죠? 다 제도의 경우에는 또 10%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10% 미만이다라고 하는 진술 틀렸고요. 그렇죠? 5번 가, 다 중에서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라고 했으니까 이 제도는 어떤 제도? 그렇죠. 공공부조 제도. 즉 다시 말하면 가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여성 노인 인구 중에서 수급자 비율. 여성 노인 인구 중에서 수급자 비율은 7%입니다. 그렇죠? 남성 노인 인구 중에서 수급자 비율은 4.6%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 노인 인구 중에서 수급자 비율인 7%가 남성 노인 인구 중에서 수급자 비율인 4.6%보다 비율 자체는 높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5번의 진술이 옳은 진술이 되겠군요.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9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 A, 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C는 각각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중 하나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느냐 라고 묻고 있죠. 그렇죠?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셋 중에서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A가 사회서비스인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제 B와 C가 공공부조 사회보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가 질문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아마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의 질문이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B와 C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 질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어떤 이제 구분하는 그런 어떤 이제는 내용의 질문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제는 1번 보시면은 A는 BC와 달리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했는데 사전 예방적 성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제도죠? 그렇죠. 바로 사회보험 제도의 특징이죠. 그렇죠? 따라서 사회보험 제도가 지금 B와 C 둘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지 모르니까 B, C 중에서 하나가 A와 달리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번 진술은 틀렸고요. 그렇죠? 물론 이제 B인지 C인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바꾸면은 안 되겠네요. 그렇죠? B와 C 둘 중에 하나는 A와 달리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뭐 이렇게 이제는 사실을 수정을 해야 되겠죠. 2번 B보다 C가 대상자의 범위가 넓다면 B보다 C가 대상자의 범위가 넓다라고 이제는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상자의 범위는 공공부조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취약계층이고 사회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따라서 C가 대상자의 범위가 넓다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C가 바로 뭐가 됩니까? 사회보험이 되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B는 공공부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라면 가정이죠. 그렇다라면 즉 C가 사회보험이고 B가 공공부조라면 B는 즉 공공부조는 사회서비스에 비해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작다. 자, 소득 재분배 효과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도 이제 계속 얘기했었습니다만은 공공부조가 가장 크고요. 그렇죠? 공공부조가 가장 크고 그다음 이제 사회보험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비금전적인 지원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소득 재분배 효과는 상대적으로 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런 이제 소득 재분배 효과는 공공부조가 훨씬 더 사회 서비스보다 크다라고 이제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번 진술도 틀렸고요. 3번 C가 사회보험이면 가에는 즉 C가 사회보험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B가 공공부조라는 얘기죠. 그렇죠?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가라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이제 사회보험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사회보험의 특징인데 가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게 B이니까 이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가라고 하는 사회보험의 특성을 가지고 공공부조인 B를 예라고 대답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네요. 그렇죠? 적절하지 않고요. 그렇죠? 4번 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거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공부조제도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면 이때 이제는 B가 공공부조인 거고요. 그렇죠? C는 사회보험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A와 C의 대상자는 중복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충분히 중복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회보험의 어떤 대상은 모든 국민이 대상이고요. 그렇죠?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현재 이제 직장에 다니면서 국민연금 제도의 어떤 이제 가입자이기도 한 어떤 여성이 임신을 하고 이제는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신과 출산과 관련돼 있는 사회 서비스들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는 뭐 국민연금제도의 어떤 이제 가입 대상자인 장애인이 이런 장애인 이동 서비스 등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의 대상자는 중복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번 진술도 틀렸고요. 5번 가가 상호부주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가라면 상호부주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사회보험의 특징이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때는 바로 뭐가 됩니까? B가 사회보험인 거고 당연히 C는 공공부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B가 사회보험, C가 공공부조라면 즉 C 공공부조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진술. 그렇죠. 옳은 진술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5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공공부조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어떤 취약층들, 굉장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보다 그 대상자의 범위가 좁다라는 거 앞에서 살펴봤었죠. 자, 이제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 이의 제도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 1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가나를 검색한 결과이고 자료 2는 해당 제도의 땡땡시 지역별 시기별 수급자 비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에 가나의 검색 결과 자료 1 보시면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급여를 주고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제도가 뭐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바로 공공부조제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경제적으로 어떤 취약한 사람들에게 이제 그 생활 급여를 제공해서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나 같은 경우에는 노령, 장애, 사망과 같이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어떤 위험에 대해서 연금을 주금으로써 어떤지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점. 즉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료를 내고 그에 따라서 이제는 그 위험에 닥쳤을 때 어떤 이제 연금 급여를 지급받는 어떤 이제 그러한 제도는 국민연금 제도와 같은 사회보험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했고 이때 이제 자료 2번에 보시면은 땡땡시의 지역별 시기별 수급자 비율해서 공공부조제도의 경우 T년도와 T 플러스 10년도에 A지역과 B지역의 각각 소급자 비율, B지역의 소급자 비율, 전체의 소급자 비율이 제시가 되어 있고 나같이 즉 사회보험제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떤 소급자 비율이 제시가 되어 있음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해당 지역의 소급자 비율이라고 하는 건 해당 지역 소급자 수를 해당 지역 인구로 나눈 값에 곱하기 100이다라는 거 뭐 당연한 얘기가 있고요. 그렇죠? 땡땡시에는 A와 B 지역만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T년도와 T 플러스 10년도에 총 인구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했을 때 선지가 이제 맞는지를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1번 가는 나와 달리 수급자가 수혜 정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비용을 부담한다. 가는 공공부조제도였습니다. 그렇죠? 공공부조제도라고 하는 거는 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 즉 이런 이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렇죠? 따라서 그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는 점에 있어서 수혜 정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진술 자체가 틀렸죠, 그렇죠?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그런 어떤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수혜 정도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득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한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옳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번 진술은 틀렸고요. 그렇죠? 2번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자,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공공부조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람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즉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가제도의 경우에는 T년도에는 A 지역의 수급자 수가 B 지역 수급자 수의 4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T년도에 A 지역의 수급자 비율은 4.8%고요. B 지역의 수급자 비율은 2.8%예요. 그렇죠? 즉 수급자 비율이 A 지역이 B 지역보다 많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묻고 있는 거는 A 지역의 수급자 수와 B 지역의 수급자 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이제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수급자 수가 과연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느냐.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보려면은 예를 들면 이제 T년도에 A 지역의 인구를 우리가 이제 A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때 이 A 지역의 수급자 해당 지역의 수급자 수를 우리가 X라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 값이 얼마라는 겁니까? 1000분의 48이란 얘기죠. 그렇죠? 4.8%라는 얘기는 1000분의 48이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는 B 지역의 인구를 우리가 대문자 B라고 가정하고, 이때 이 B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수급자 수를 Y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값은 1000분의 28이 될 거예요. 그렇죠? 전체라고 하는 것은 땡땡시에는 A와 B 지역만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걸 다 합한 값이죠. 그렇죠? A와 B를 전체 다 합한 인구로 나눕니다. 무엇을? X와 Y를요. 그렇죠? 즉 A 지역과 B 지역의 해당 지역 수급자 수를 다 더한 값을 나눴을 때 그 값이 얼마라는 겁니까? 1000분의 44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뭐 연립방 정식처럼 좀 풀어보면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보면은 1000xy는 얼마다? 44 a 더하기 b의 값하고 동일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보면은 1000x는 48a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보면은 1000y는 28b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44ab는 얼마다? 48a 플러스 28b와 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겨보고 하면은 16b는 4a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16b의 값과 4a의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따라서 A 지역의 인구와 B 지역의 인구의 비율은 어떻다? 4대 1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A 지역의 인구가 B 지역 인구의 4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언제? T년도에는 A 지역의 인구가 B 지역 인구의 4배다. 응? 그런데 그 A 지역의 수급자 비율은 B 지역 비율의 2배가 넘는단 말이죠. 그렇죠? 인구도 4배가 더 많은데 비율은 2배가 더 높아요. 그렇죠? 따라서 A 지역의 수급자 수는 B 지역에 비해서 4배가 아니라 그렇죠. 8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2번 진술 틀렸고요. 그렇죠? 3번 강제 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경우, 강제 가입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강제 가입의 원칙은 사회보험의 특징이죠. 그렇죠? 예, 따라서 이제는 여기서 나 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때 T년도에는 나 제도와 관련해 봤을 때 T년도에는 T 플러스 10년도와 달리 B 지역 수급자 수보다 A 지역 수급자 수가 더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아까 T년도에는 A 지역의 인구가 B 지역 인구의 4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까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T 플러스 10년도는 어떠냐? T 플러스 10년도 마찬가지로 계산해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번에는 뭐 T 플러스 10년도에 A 지역 인구를 이제 A 다시라고 가정을 하고, 이때 수급자 수를
뭐 x 다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걸 이제 숫자로 나타내면은 1000분의 40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B 지역의 T 플러스 10년도 인구를 이제는 B, 그리고 그때 수급자 수를 나 사회보험의 이제 수급자 수를 Y 다시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값은 얼마다? 1000분의 8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걸 다 더한 X 다시와 Y 다시를 합한 것과 그리고 A 다시와 B 다시를 합한 값이 얼마다? 1000분의 60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쭉 묶어 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쉽게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즉 그 60 A 다시 B 다시는 얼마입니까? 40 A 다시와 그리고 80 B 다시로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해보면은 20B와 그리고 마찬가지로 20A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바로 뭐겠습니까? T 플러스 10년도에 A 지역의 인구와 B 지역 인구의 비율은 어떻다? 1대 1로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T 플러스 10년도에는 A 지역의 인구와 B 지역의 인구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T년도는 T 플러스 10년과 달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T년도는 4대 1이고요. 그렇죠? 4대 1이고 T 플러스 10년도는 이제 1대 1인데 인구 비율 1대 1인데 T년도의 A 지역의 수급자 B 지역의 수급자 수는 7.4%입니다. 그렇죠? 7.4%고 A 지역의 수급자 수는 3.4%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율로 봤을 때 B 지역의 수급자 비율이 약 한 2배 정도가 되죠. 그렇죠? 2배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A 지역의 인구가 B 지역 인구의 4배이기 때문에 비율이 2배 정도 높다고 하더라도 B 지역의 수급자 수보다 A 지역의 수급자 수가 훨씬 더 많겠죠. 그렇죠? T년도 같은 경우에는 T 플러스 10년도는 1대1로 동일하니까 당연히 수급자 수도 B 지역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T년도 같은 경우는 A 지역이 4배고 B 지역이 1배이기 때문에 이 비율 자체가 B 지역이 아무리 2배보다 조금 더 높다고 하더라도 A 지역의 수급자 수가 훨씬 더 많게 되는 것이죠. 비율은 적더라도 모수가 많으니까. 따라서 B 지역의 수급자 수보다 A 지역 수급자 수가 많다라고 하는 진술은 그렇죠. 옳은 진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렇죠. 4번.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경우 상호 부조의 원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나제도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나제도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나제도의 원리가 그러니까 사회보험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경우 사회보험의 경우 B지역 수급자 비율 대비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B지역 수급자 비율 대비 A지역 수급자 비율은 T년보다 T 플러스 10년이 적다라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B지역 수급자 비율 대비 A지역 수급자 비율이에요. 그렇죠? B지역 수급자 비율 대비 그 A지역의 수급자 비율이라고 했기 때문에 B지역의 수급자 비율을 1로 놓고 보고 그때 이제 그 A지역의 수급자 비율은 대략 한 이제나 2배보다 B지역의 수급자 비율이 A지역의 2배보다 조금 더 높으니까 0.5보다는 미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실제로 계산해 보면 한 0.46 정도가 되는데 요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B지역을 1로 놓고 보고 그때 그 수급자 비율이 대략 한 이제 0.46 정도가 된다는 거죠. 이 비율 자체가. 반면에 이제는 T 플러스 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요걸 이제 그 B지역의 수급자 비율을 1로 놓고 봤을 때 A지역의 수급자 비율은 절반이잖아요. 0.5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0.5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T년도보다 T 플러스 10년이 작다라고 하는 진술은 틀렸죠. 그렇죠? T 플러스 10년이 오히려 크다라고 T년도보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4번 진술 틀렸고 5번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의 경우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하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그렇죠, 바로 사회보험의 특징이 되겠죠. 그렇죠? T년도의 지역 간 수급자 수의 차이는 T년도의 지역적 수급자 수의 차이는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의 경우, 그러니까 이 4배가 더 많, 4대 1의 어떤 인구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런 이제 3.4와 7.4%의 어떤 이제 각각의 수급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이제 제도의 경우에는 T 플러스 10년도에 지역 간 수급자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라고 하는 거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 공공구조가 되겠죠.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이제는 가 제도의 T 플러스 10년도의 지역 간 수급자 수의 어떤 이제 격차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T 플러스 10년도 같은 경우는 A 지역과 B 지역의 인구 비율이 1대1로 동일해요. 그렇죠? 따라서 그 어떤 이제는 격차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T 플러스 10년도와 T년도와 T 플러스 10년도의 총 인구가 동일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여기를 이제는 500대 500이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죠. 500대 500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은 A 지역의 인구와 B 지역의 인구가 500대 500으로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그랬을 때 이제는 A 지역과 B 지역의 수급자 수는 25명 그리고 18명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차이가 몇 명 차이가 나는 겁니까? 7명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전체 인구는 1000명으로 동일하니까 T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T년도에는 A 지역과 B 지역의 인구가 800대 200이 되는 거죠. 그렇죠? 800명과 200명이 될 텐데, 이때 이제는 T년도에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라고 했으니까 이제 사회보험의 어떤 수급자 수라고 하는 것은 800명 곱하기 이제는 3.4%를 더한 거니까 대략 이제 해보면은 27.2명 정도가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B 지역 같은 경우에는 14.8명 정도가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이 27.2명과 14.8명의 어떤 이제 격차라고 하는 건 대략 한 이제는 12.4명, 그러니까 한 12명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렇죠? 12명의 차이가 7명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그것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번 진술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굉장히 복잡하고 특히 이 4번과 5번 선지의 경우에는 우리가 집중력을 잘 유지하지 못하면은 순간 헷갈리기 쉬운 그런 어떤 문제죠. 그렇죠?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